너무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은 사업부장님의 사연인데요.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프로젝트인데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인데 저에게 맡겨졌습니다. 그런데 다른 사업부장님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분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.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주셨네요. 어렵겠네요. 매우 어렵겠습니다. 근데 이런 일 많죠. 이제 저는 이제 코칭 대상자 주로 임원이다 보니까 유사 사례 많습니다. 네. 꽤나 어려운데 재밌는 건 어떻게든 또 해내시더라는 거. 네. 그럼 조 코치님이 보셨을 때 그런 분, 해내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공통적으로 취하는 어떤 어프로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이 사연자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내지 않는 카드는 그분들한테 없는 카드예요. 해낼 수도 있고 해내지 못할 수도 있고가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의 기우제 같은 거야. 해내야 되는 거라고. 될 때까지 하는 거야. 해내야 되는 거라고 아예 그냥 생각을 전제를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속도가 붙는다고 해야 되나? 결과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?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. 사연 주신 분도 아마 그런 전제를 갖고 계실 거예요. 그건 해내야 되는 일이야. 근데 과정을 좀 더 쉽게 가는 방법은 없을까? 이런 질문이실 거예요. 네. 근데 주로 이런 경우는 자기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결국은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 맞아요. 그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일일 때가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함으로 첫 번째는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자원을 내어놓겠다고 마음먹게 영향을 미칠 사람을 찾아야 돼요. 내가 그만한 역량이 있으면 벌써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. 난 그 정도 역량이 없어요. 그러니까 보통 이 일에 스폰서를 확실하게 세우셔야 돼요. 스폰서십을 그렇죠. 확보하시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. 네. 나의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님일 수도 있고 CFO일 수도 있고 어쨌건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. 네. 그게 첫 번째입니다. 그래서 이 스폰서십이 확고해지고 난 다음에 이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의 이야기로 이게 스폰서의 아젠다로 이 일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연출돼야 돼요. 맞습니다. 나는 지금 수행하는 사람이고 스폰서의 쉽게 말하면 이 프로젝트 오너십이 스폰서에게 있다는 사실이 이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전달되어져야지 돼요. 네.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IT 쪽에서는 이제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자.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. 엄청나게 이사를 하는 거와 같은 건데 그럴 때는 스폰서가 참여하고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참여하는 워크숍 같은 걸 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아젠다를 확실하게 세팅하고 그래서 각 이 사람들이 스테이크홀더들이 뭘 해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. 그렇죠. 매우 중요한 일이죠. 이렇게 어쨌든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고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큰 일을 이제 수행해 나가실 때는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크홀더들 중에도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과 덜 극렬한 사람과 그나마 좀 그때 회사 차원의 유익이라니 내가 협조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지금 PM께서는 협조자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을 물색하셔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된다는 것. 그다음에 이 사람 협력자가 딱 생기고 난 다음부터 세 번째 누굴 찾아야 되는가 하면 반대자. 극렬한 반대자가 누구냐를 확인해야 돼요. 그렇게 하시는 게 순서이고요.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좀 스무스하게 가져갈 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변화의 과정에 피해자가 없는가. 직접적 타격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, 피해를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되어야 되고요. 그러니까 순수는 스폰서십 확보하시고요.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인식이 되도록 구조를 세팅하는 것, 그다음 협력자를 찾으시는 것, 반대자를 찾으시는 것, 피해자를 찾으시는 것, 이렇게 하셔가지고
순서대로 하나씩 풀어가시면 그나마 좀 실마리를 얻게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꼭 사업부장 레벨이 아니어도 저는 똑같죠.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비슷할 것 같고요. 똑같죠. 그리고 이제 그 극렬한 반대자가 사실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고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. 그 저는 이제 워낙 뭐 알려진 방법론이긴 네. 하지만 그 전사에 영향을 주는 규모적으로 되게 영향이 큰 뭔가를 하실 때는 큰 거를 한꺼번에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잘라내서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어떤 수행 프로젝트 이런 걸 만들어내서 그 경험을 누리게 한 다음에 이걸 확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뭐 몇 년 동안 이제 그 코칭했던 회사의 한 사례도 유수한 사례인데 이제 DX 요새 유행이잖아요. 그렇죠. DX 전사 DX를 맡으신 분인데 어떤 한 조직을 파일럿으로 돌리셨어요. 그래서 이 조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다른 분들이 이걸 변화시켜도 큰 위험이 없군? 이러면서 이제 확산이 되었거든요. 우코치님 말씀처럼 이게 너무 큰 프로젝트라면 한꺼번에 동시에 어떻게 변화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좀 쪼개서 하나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해 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한 가지일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기에 너무 버거운 어떤 일을 맡았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저희는 전사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차원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방식의 어프로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